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컷입니다. 안녕하세요, 게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은 90번째 수다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쇼시랑님의 소설 11? 열하나입니다. 10일? 11? 세븐일레븐 생각나는데요. 오션스 11? 아 그런가. 네. 작가님 그래서, 소개해주세요. 네, 작가님은요, 블루코드 출판사랑 종신계약 맺으셨나봐요. 본인이 사장이고 이런 거 아닐까? 친척이신가? 어쨌든, 아니면 담당자님이랑 굉장히 잘 맞으시던가, 둘 중에. 그럴 수도 있어. 아 둘 중에 이쪽에서만 하나- 사람이 좋아서 네, 다른데 그런 거구나. 계약할 생각을 안 했다고. 네, 뭐 그런 건 것 같고. 그럼 어쨌든, 좋죠 뭐. 여기서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17년 2월에 짧게 갈게요. 너무 네. 많아서. 네 제목만 해주세요. 네. 쇼시랑님이 2017년 2월에 길지. 2LDK. 요게 대표작인 것 같아요. 아 첫 작품이 네. 대박 할리킹이고요. 그리고 17년 6월 미완의 세계. 저 이거 읽었었는데. 미안한 세계도 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서양 판타지 엽기전물. 그 다음에 18년 1월에 안티메르헨. 네. 서양 판타지 코믹 개그물. 어우 좋네요. 네. 그리고 18년 4월에 100년의 병. 아 너무 아픈데? 100년. 너무 심하게 아픈데? 미스테리 오컬물이고요. 네. 그리고 18년 4월 20일 감정 회기.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서양 판타지 시리어스물이고 그 다음은 18년 8월에 잔류망상. 네. 서양 판타지 학원물이고요. 네. 이것도 미스테리 오컬트예요. 아, 오호. 그리고 19년 1월에 데자이어. 오 영어. 영어인지 모를까봐 살짝 굴렸습니다. 대자이어. 데자이어. 한국어. 굉장히 한국적인 발음. 이라이저. 데자이어. 한국어. 모두 판타지, 뭐 보물찾기라고 돼 있고 서양 판타지. 네. 어쨌든 19년 3월에 Unfortunate Accident라고 돼 있네요. 탈출? 그런 거 봐요. 서양 판타지고요. 영어에 굉장히 취약해. 불행한 사고인 네.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차원이 동물이네요. 그리고 19년 안타깝네요. 3월 해진후라고 현대 판타지 힐링물이고 네. 그 다음에 19년 3월에 논스윗 이거 서양 판타지 차원이동 영원이동이라고 돼 있고 네. 아니 차원이동이랑 영원이동 좀 분리하면 안 되나? 영혼이 차원을 이동한 거지. 이 무슨 죽은 거 아닌가요? 죽은 거죠. 거의 죽었다고 봐야지. 폐기물이잖아요 그거는. 19년 3월에 테이크 2 서양 판타지고요. 네. 19년 4월에 HUA 달달물이고 네. 그 다음에 19년 6월에 공희 판타지물 디스토피아 서양 판타지를 SF물이고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19년 12월 세상의 레시피들 이건 로설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20년 2월에 페더라고 영어를 좋아하시네. 판타지물 페더. 깃털이가 깃털? 페더. 이렇게 써요. 검색을 오메가고. 어떻게 하라고. 한글로 페더라고 돼 있네요. 네. 네, 그리고 깃털인가 봐. 네. 20년 3월에 하이스쿨 판타지. 아 진짜 다작하셨다. 되게 부지런하시다. 네, 요거는 표지 많이 봤어요. 아, 제가 사놨던 그래요? 것 같은데. 그리고 20년 6월에 연애 꿈 이론. 현대물 학원 캠퍼스물. 그 다음에 20년 7월에 대마법사 완전 정복. 재밌겠다. 서양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물이고요. 네. 그리고 오, 많다. 20년 8월에 뚜루루. 10일. 네, 오늘 소개하는 거고. 아, 네. 그리고 21년 4월에 트루러브. 네. 슬러시 컨셉. 네, 현대물 잔잔물, 연예계 스폰서물. 트루 이렇게. 러브 컨셉. 네, 이렇게고요. 또 다작을 하시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완전 오늘 하는 거는 해피엔딩은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애매하죠. 아, 엔딩 오랜만이에요. 애매한 게 아니야. 그냥 해피엔딩 아니잖아. 이 정도면 아니라. 언젠가 근데 해피 되겠지. 호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아닙니다. 라고 엔딩이 호불호 갈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를 얘기를 딱 하고 가야 돼. 그래서 근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해피엔딩 아닌 건 또 오랜만이라서.
재밌었어요. 사실 해피엔딩 아닌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키워드로는 해피엔딩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많지만 진짜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라서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둘이 행복해지고 나서 행복한 외전은 그닥 궁금하지 않을 때가 있어. 나쁜 사람. 굳이 이렇게까지 행복해야 하나? 이대로도 괜찮았나 보군요. 아니 행복한데 뭐 된 것 같은데 굳이 엔딩까지만 딱 보고 D가 굳이? 그래봤자 나는- 떡치겠지 뭐 막 이러고. 나는 이 D를 안 봐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무튼 근데 이거는 아니 궁금해요. 어떻게 궁금하면서 될지가 끝나요. 궁금하기는 해. 그렇구나. 네, 그래서 키워드는 현대물, 서바이벌물, 판타지물, 사건물, 네. 게임물이라고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짭근친이고요. 그쵸. 네. 그래서 줄거리는요. 네. 이게 공이랑 수랑 실갱이라면서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공이 뭐가 문제냐 막 이러고 있고 수는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사람의 도리를 막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넌 폐륜이야. 공이 의외로 세상 사람들 되게 관심 없어 한다고 막 그렇긴 이러면서 하지. 얘기를 하고 수는 아니라고 다들 의식한다. 아. 아니면 세상 동성애자들 다 커밍아웃 했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또 그러네. 이제 동생이랑 그런 점점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딱 여기까지 읽으면 바로 아 이거 근친이고. 네 둘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싶지. 그런 생각이 딱 들죠. 네. 그래서 공은 내가 왜 형 동생이냐 우리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갑자기 설득력이 없어. 수가 법적으로 형제잖아 라고 했고 보적- 법적인 현계는 피가 안 의미가 없다. 섞였으니까 뭐 상관없지. 그렇지. 근친을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유전병 생겨서요.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몸에 안 좋아서 그러는 겁니다. 뭐 애 낳을 것도 아닌데. 나 잘 맞아. 모르겠네. 남자끼리 뭐 모르겠다. 그러네. 오메가버스도 아닌데 그럼. 공이 뭐 언제나 아니라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형 동생 이런 거를 이제 취급을 안 해줬었나 봐요. 형이 언제는 형이라고도 넌 남이야. 네가 왜 내 형이야? 남 막 취급을 이랬나 했었나 보다. 봐요. 네. 그래서 형은 자기 부담을 이제 받네요. 법이 형 마음보다 중요해? 라면서 아니 위법은 아니잖아. 위법인가? 우리나라 가톨릭 나라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쵸. 코로나만 잘 지키면 돼요. 마스크 아무 데서나 벗지 말고. 그건 그것만 안 중요하지. 너네 집에서 그냥 언택트한 생활을 하다가 너네 둘이 만나서 했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지만 그래. 그러고 집에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여친 남친 만나서 잘 걸렸는지도 모르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상황에 따라 다른 걸로.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하는 수한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더 알아서 무섭네요. 하겠다. 너무 무서운데? 뭘 믿고. 저런 말들이 더 이렇게 무서워. 얘기하는 게 프롤로그고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어느 날 이 음. 단독주택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7세대가 살고 있어요. 아, 좋네. 근데 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이 많았고 네. 모인 사람들 수를 세보니까 총 9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쭈뼛거리던 남자가 수한테 그거 보고 나오신 거죠? 라면서 이제 뭐지? 묻는 거예요. 그 수가 이제 자기한테 묻는 게 아닌 줄 알고 대답을 안 하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아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상대는 20살, 21살쯤 돼 보였다고 하고요. 네. 공이 이제 수 팔을 잡아당기면서 모르는 사람 얘기 못하러 들어주냐 그래서 눈치를 줘요. 네. 그래서 남자가 말한 거는 이제 뭐였냐면 반투명한 사각형의 메시지 창이었고 이게 수랑 공이 이제 그 프롤로그에서 이제 원래 부모님이 퇴근하고 지방에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둘이만 남은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공이 밤까지 술 뿐이란 거에 신이 나서 술을 막 꼬드기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메시지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뉴 드림 단지의 주민 여러분 곧 게임이 시작될 예정이니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둘이 이걸 보고 조용히 있다가 네. 내가 잘못 봤나?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홀린 듯 광장으로 갔고 둘은 아 이게 마술 트릭이나 신기술인가? 이러면서 이제 아니면 집단 환각인가 고민을 막 하고 공지인가? 있었어요. 네. 공연하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다시 메시지 창이 떴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팀이고 퀘스트를 수행해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게임 종료 후 점수에 따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규칙을 얘기를 해주고 게임 진행하는 동안 필드 이탈은 안 되고
2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모든 건물이 세이프 존이 되면서 우선 점유한 플레이어가 오너가 된다라는 우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너는 다른 플레이어의 출입을 허가 혹은 불허할 수 있고, 네. 오너의 권한은 세이프티 종인이 종료되면 상실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했던 이제 온라인 게임들이 떠올랐고, 네. 어쨌든 퀘스트가 뭘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퀘스트 내용은 내일 아침 9시까지 지정 타겟을 제거하고 점수를 획득해주세요. 아. 퀘스트 실패 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배틀로얄인가? 주의가 뜨고, 지정 타겟의 자살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와. 였어요. 자살도 못해. 수는 제거라는 단어가 살인이라는 뜻 같아서 놀랐고, 네. 되게 이제 다들 싸해졌죠? 네. 그런데 갑자기 50대 정도 된 남자가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그게 멋지게 해라. 아파트 난지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구나. 근데 이번 라운드는 보너스 라운드이고 보너스 진짜 라운드이고 웃긴다. 지정 타겟을 생성한다라는 메시지가 또 떠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빗무리가 생겼고 그 빛이 사람 모양이 됐고 30살 전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타나요. 네. 그러더니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무서워. 공이 수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수는 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소름 돋았어요. 사람들은 아, 이거 몰래카메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게. 기분 나쁘다고. 보면서 방송인가. 요즘 전지적 독자 시점을 읽고 있거든요. 네. 거의 다 봤거든요. 보면서 뭔가 마치 전독시 시작 같다. 아, 그래요? 전투시가 다시 봐야 되는데. 아리스 내용이 처음에 저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술 먹고 자다가 일어났나? 화장실에, 남자애들끼리 다 같이 화장실 들어가. 화장실에 뭐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남자애들끼리 왜? 모르겠어. 화장실이 넓더라고요. 우당탕탕. 넓으면 인정합니다. 우당탕 번쩍번쩍 술 먹고 깔깔거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당탕탕 하더니 밖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곧 게임이 시작하니까 지정된 존으로 가세요. 이렇게 딱 봐. 그렇게 시작이 돼요. 어쨌든 한 명이 이제 전화를 꺼내서 이제 걸는데 게임을 시작하는 이제 거. 통화권 이탈이었고요.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막 하고 있었고 수도 폰을 꺼내 보니까 통화권 이탈이었어요. 인터넷도 안 됐고 그랬지. 그래서 공한테 넌 어때? 라고 물어보려는데 공 머리 위에 이승률 이렇게 이름이 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NPC.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각자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HP도 표시되나요? 아니요, 그거 없었어요. 이름만 있었어. 그래서 그랬구나. 고등학생 여자애는 김영인, 그 옆에 중년 여성은 최윤영, 처음에 이제 겁먹고 말 걸었던 수한테 말 건 남자는 현지수, 소리 지른 50대 남자는 최형석, 그 외에 이제 30대 남, 조민혁, 장희수, 진성엽 이렇게 있었어요. 공은 그걸 보더니 진짜 게임 같다고 이러면서 중얼거렸고 현지수가 벌벌 떨면서 아까 그 사람 죽여야 되냐고 했고 중년 남인 최영석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누가 이런 장난치는지 몰라도 사람 잘못 봤어 이러면서 이제 혼쭐을 내줘야 된다 그러면서 주차장으로 가요. 네. 내가 직접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차에 타려고 했고 네. 30대 그 조민혁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중년남은 어떤 놈이 장난질을 쳤는지 지구대에 신고를 할 거라고 경비실에 가봐야겠군.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더니 단지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네. 허공에 차가 부딪혀서 크게 찌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장막이 있었군.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때 이제 필드 이탈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플레이어 최영성님이 아웃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고요. 런닝맨이다. 최영석 아웃. 최영석 아웃. 헐, 뭐야. 중년남은 신음을 내면서 목을 마구 긁더니 눈을 뒤집히며 죽어요. 머리 위에 뜬 이름도 사라지고 뭐지? 그리고 이 남자의 신체도 스스슥 하더니 사라졌어요. 또 뭐지? 이상해. 그래갖고 현지수가 벌벌 떨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고 대본에는 벌벌 나고 있었는데 이름을 처음에 안 썼어. 이름 못 외우겠더라고. 너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고 진성엽이 다른 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제 30을 넘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나이가 많아 보이고 체격이 좋고 딱딱한 인상의 스포츠맨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희주란 여자가 다른 곳으로 나가려다 아까 그 아저씨처럼 죽으면 어떡하냐고 했고 수가 볼 때 이 장희주랑 그 30이 넘지 않는 아저씨랑
네. 둘이 부부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딩인 김영희는 엄마 어떡해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게. 애기가 있네. 30대인 조민혁이 일단 되게 이름이 익숙하네. 조민혁 씨.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고 다들 같은 메시지 같으신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 조민혁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아침 9시까지 지정 타겟을 죽여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점점점이라고 하는데 장희주가 그래서 아까 그 사람 죽이자고? 이러면서 이제 말을 끊고 끼어들어요. 네. 이제 수는 이 두 조민혁 알았다. 그 최근에 본 드라마 비밀에서 지성이다. 그게 나오는군요. 비밀 봤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봤어요. 아직 많이 못 봤어요. 황정음이 엄청 운다는 그. 네, 거기에. 황정음이 울다가 힘들었다는 그. 네, 울다 실신한다는 드라마. 그거였구나. 그거. 저 그거 요약본만 봤어. 저도 요약본 계속 봤어요. 다 못 보겠어. 옛날 드라마더라고. 완전 옛날이지. 재밌더라고요. 조민혁. 그러고 보니 걔도 조민혁이 전 남친. 네. 너무 이럴 별로야. 수가. 지성 이름이었네. 지성. 걔가 지성이에요? 네, 지성이 조민혁이. 지성이 남주잖아. 응. 배우 이름 몰라? 지성. 남자 주인공 이름이 그렇구나. 재벌 2세. 제가 이제 복수에 미쳐서. 그냥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민혁이구나 이러고 있었지. 조민혁. 어쩐지 갑자기 조민혁? 나도 모르게 뇌리에서 친근한 조민혁? 이 느낌. 조민혁인가? 되게. 내가 많이 불러본 그 사람. 조민혁. 어디까지? 미안합니다. 어쨌든 둘이 부부가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정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조민혁이 그런 거 아니고 의견을 모아보려는 거다 이러면서 난처했고 네. 수는 조민혁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이 궁금해졌고 네. 조민혁은 의견을 말해달라.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 공은 누구고 수는 누군지 안 알려주지 않았어요? 공은 동생이고 수는 형이죠. 그래요? 조민혁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민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수는 퀘스트에 성공해서 점수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보상이 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서바이벌이지 뭐 살아남는 거.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나타난 지정 타겟이 진짜 사람인지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런가? 네. 그래서 그때 조용히 있던 진성엽이 이렇게 네. 손을 들고 네. 말을 하려고 그랬지. 진성엽은 그 지정 타겟이 사람이 아닐 수 있지 않냐고. 우리 가볍게 생각하자. 그 홀로그램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기엔 사람이 죽었는데 방금? 그것조차 홀로그램인 게 아닌가. 저 아저씨마저 NPC인 게 아닌가. 그래서 채은형이 그게 뭔 소리냐 물어봤고 진성엽은 지금 이런 게 평범한 일은 아니지 않냐. 그 지정 타겟이 실은 CG나 홀로그램일 수 있다. 했고 이제 조민혁은 진성엽 씨 말이 일리가 있다고. 최영석 씨가 죽은 게 눈속임일지도 모른다 얘기를 했고 수는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과연 그럴까? 걱정이 됐어요. 집단적으로 이상한 사고를 하고 그런 집단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오염되기 너무 심하고. 그렇죠. 그런 수에게 공이 괜찮냐 물어봤고 수는 자고 일어나면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아니야. 이제 멍충아. 그때 현지수가 조심스레 손을 들더니 네. 그럼 다 같이 밖에 나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다 같이 죽자는. 이게 장난질이라면 우리가 모두 아웃되면 끝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아무도 답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 아니면 집단 자살을 하자는 거니까. 확률이 너무 딴 것도 불확실한 아니고. 것에 목숨을 걸기엔 좀 그렇지 않나? 네, 이게 죽는 건데. 맞아. 최대한 살아남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그쵸.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민혁은 규칙을 이용해서 상황을 끝내려면 차라리 지시를 따르는 게 낫지 않겠냐 얘기를 했고 맞아. 장희주가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코드웃음을 쳐요. 비아냥거리시네요. 장희주가 계속 이제 조민혁을 싫어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네. 공이 사람 하나 죽인다고 여럿이 몰려가면 참 볼만하겠다고 중얼거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들 싸해서 이제 조용한 상황인데 조용히 얘기를 한 게 다 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조민혁 조용하지만 조용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조민혁 얼굴이 약간 붉어졌고 네. 채윤 형은 누가 칼로 위협하라는 것도 아닌데 꼭 해야겠냐고. 뭔 일 생긴 것 같으면 경찰이든 소방차든 오겠죠 라고 해요. 그냥 존버. 그래서 조민혁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페널티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얘기를 했지만 채윤 형은 뭔지 모르는 페널티가 무서워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냐고. 그러네. 안 그래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칼로 막 쑤셔서 죽일 수 있겠냐. 맞아. 나도 못하고 내 딸도 못한다.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했고 그 말에 조민혁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설득력 있네요. 네. 그래서 채윤 형은 김영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네. 그리고 공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거실을 네. 돌아다니면서 모든 창을 닫고 네. 커튼도 치고 문단속도 했죠. 괜찮네요. 그래야죠. 수는 무섭냐고 물었고 공은 무서운 건 아닌데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뭐야 그게 뭐야. 아무튼 지금 불안한 상태긴 하니까. 수는 너도 그 사람들처럼 누가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고 공은 그야 모르지 이러면서 대답을 했지. 네. 그리고 공은 수 허벅지를 베고 누워가지고 수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네. 평소라면 뭐라고 했을 텐데 지금 그럴 마음이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이 수한테 형은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단하군요. 수는 공이 침착하니까 자기도 진정이 돼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아침 9시 정각이었고 시계를 보니까 이제 막 1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TV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할 게 없었어요. 너무 슬프다. 수는 좀비 나오는 미국 드라마 같다고 했습니다. 워킹데드요. 좀비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집에 숨어서 죽은 듯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럼요. 사람이 더 위험하다. 그러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공은 답답한데 내일이 기다려지진 않는다고 정말 경찰이 올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는 오겠지 이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밤이 됐고 밤 9시가 되니까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네. 세이프티 존이 활성화됩니다. 네. 이곳의 오너는 이승률 님입니다. 오너 네. 이승률 님이 이명한 님의 잔류를 허가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수가 너 뭐 했냐고 물어봤고 네. 공은 혼자 자기 무섭다고 수 침대에 들어와서 허리를 안고 허가할 거냐고 뜨길래 예 했다고 했죠. 수는 이거 진짜 어떻게 한 걸까? VR이 이렇게 아무 장비도 없이 가능한가? 무섭다고 했죠. 네. 아무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럼 너네가 기절해 있을지도 니들이 몰라. 로보캅 같은 게 아닌 이상 로보캅. 매트릭스야. 매트릭스나 뭐 그런 그러지 세계에 않니.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아무튼 무섭다고 했고 공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형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수는 자꾸 까분다 너 이러면서 대답을 했지. 네. 잠깐 꽁냥거렸고요. 네. 공이랑 아까 수랑 그렇게 싸우더니. 공이랑 수랑 처음 만났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공이 훨씬 작았고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아우. 다 이제 길쭉길쭉 홀쭉홀쭉한데 대결변했구나. 뺨에만 젖살이 붙어 있었고 귀여웠겠다. 어렸으니까 수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옛날엔 너 참 귀여웠는데 라고 했어요. 네. 공이 언제적 얘기하냐 물어봤고 수가 너 처음 봤을 때 라고 하니까 공이 형 그때 나 미워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수는 미워했어도 귀여운 건 귀여운 거라고 했죠. 네. 맞죠? 그렇죠. 그때 수의 아버지랑 공의 어머니가 재혼을 했었는데 네. 수의 아버지의 재혼을 수는. 수가 반대하진 않았지만 네. 갑자기 남동생이 생겨가지고 네. 혼자 쓰던 공간을 나눠 써야 되니까 방을 그게 같이 쓴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방 같이 쓴 건 아니고 뭐 다행이네요. 이렇게 거실이 있으면 거실 원래 나 혼자 쓰던 건데 갑자기 그 같이 정도는 쓰는 애가 해야지. 생긴 거지. 이기적인 놈이네. 그럼 자기 방에 쓰면 됐지 뭘.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달갑진 않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가 나 그때 너 진짜 꼴 보기 싫었다고 했고 공이 그 얘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하니까 수가 그래 자자 이렇게 하고 또 자? 할 게 잠밖에 없습니다.
뭐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거의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인데 계속 잘 수 있어? 아 그럼요. 잠은 하고 프리첼 같은 거 인터넷 안 난 돼도 할수 지금도 살짝 있는데. 졸려. 그리고 눈을 감고 뒤척이다가 수는 공이 아직 안 자는 걸 보고 정말 6시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올까? 이렇게 물어봤고 네. 공이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지? 라고 했어요. 거짓말일지 어떻게 알아. 수는 그러니까요. 거짓말일 수 있지 않냐면서 반신반의했고 네. 공은 우리가 진지하게 게임에 참가하길 바라는 놈이니까 규칙으로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라고 했어요. 논리적인데. 수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억지로 잠을 청했죠. 네. 그리고 6시가 되기 5분 전 알람이 울려서 깼는데 네. 공이 자기 알람이라고 했어요. 네. 수는 몇 시간 못 자서 피곤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맞췄냐 물었고 공은 6시까지만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찜찜해서 늦게까지 못 자겠더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지. 뭔 말이라서 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씻고 밥을 차려 먹고 기다렸죠. 무엇을? 9시가 되기를. 9시가 되자마자 보너스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모두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라고 메시지가 떴고 뭐지? 둘은 광장으로 나가요. 네. 수는 불안하고 초조했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도 궁금했지만 나가야지. 실험한 마음은 안 들었습니다. 네. 목숨은 하나니까요. 네. 다행이네요. 공수가 도착하자마자 메시지가 나타났고 네. 축하드립니다. 퀘스트 성공으로 점수를 획득합니다. 현재 뉴 드림팀의 점수는 1점입니다. 이런 문구가 운이 떴어요. 좋았지. 첫 회차에 오너가 되다니. 다들 당황해서 서로 얼굴을 쳐다봤죠. 누가 죽인 거야? 이런 느낌. 최윤영이 누가 어제 그 사람 죽였냐고 물었고 아무도 안 나섰죠. 그지 누가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싶겠어. 무섭다. 표정만으로는 다들 결백해 보였어요. 네. 서로 눈치를 보면서 거리를 벌리는데 이 중에 살인자가 있어. 현지수가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코난 같다. 형 맞죠? 저 20살인데 이러면서 공이 말을 끊으면서 뭐냐고 나섰고 현지수는 또 무섭다고 같이 있어달라고 했고 공이 얼굴을 구기면서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또 그때 또 메시지가 나타났고 보너스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친 뉴 드림팀에게 하루의 휴식이 지워집니다. 내일 아침 9시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경고, 게임 참여를 거부하는 플레이어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가 떴죠. 네. 마지막 경고가 뭔 뜻인지 서로 생각에 빠졌고 무슨 페널티일까? 그게 중요하지. 그냥 죽이는 거 아닐까? 아니면은 뭐 타겟이 된다거나 그냥 뭐 그런 제거된다고 차라리 심플하게 말해주는 게 페널티라고 하지만 그냥 죽인다고 해. 맞아. 그러고 이제 마지막 경고가 뭔 뜻인지 서로 생각에 빠졌고 네. 이렇게 약간 파를 나누면은 조민혁 씨랑 진성엽 씨는 게임에 참여하려고 하는 쪽이었고 참여파. 장희주 씨랑 최윤영이랑 현지수 씨는 게임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거부. 수는 자신과 공도 아무것도 안 한 걸 깨달았어요. 수가 공한테 게임 참여를 거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쏭달쏭하다 이렇게 물었고 공은 지읒 같은 게임 고객센터도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다고 욕을 했지. GM 나와. 야 GM GM 소환. 야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GM 나와 빨리. 명령 없어? 나 공략 찾아보고 싶다고 공략집 나와. 그런 거요. 그렇게 뭐 욕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그 말에 수가 픽 웃었고 공이 수를 잡아 끌면서 오늘 쉬라니까 집에 가자고. 이 안에 살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더 있어서 뭐하냐. 네. 해가지고 수는 공을 따라 집으로 갔죠. 네. 수는 멍하니 있다가 지정 타깃이 죽었다는 게 혹시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공한테 말을 하고 어제 다들 집에 있었고 죽이는 것에 대한 의견도 이제 딱 하나로 모아진 게 아니고 나눴는데 누가 죽였을지? 그런 게 불확실하네요. 불확실하고 아무도 안 죽였을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저 나레이션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공은 진성엽이나 현지수가 의심이 된다고 한 거지. 그 이유는 이 사람 빼고는 다 둘씩 이제 짝을 지어 있고 둘 중 하나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말렸을 거고. 그러니까 둘씩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살인을 하는 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인 거야.
단독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하려고 하면은 말리거나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밤은 세이프 존이 뜨니까 맘대로 나가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의심된다 뭐 이러고 있고, 수는 제가 계속 무섭다고 했지 않았냐 했는데 공은 모르지 그거를 어떻게 맞아. 하냐, 입으로만 무섭다고 할 수도 수도 있는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가 걔 20살이랬지 너랑 동갑이네 이랬고, 공이 그럼 비실한 애들이 좋냐고, 형 취향이냐고. 갑자기 급발진. 질투 급발진. 네가 저런 애들 취향이었어? 그러네. 수는 기가 차서 대답을 안 했고, 네. 공이 왜 대답이 없냐고 뭐라고 하는데 네. 네가 트윈형이 좀 울려요. 대답하겠니?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냐. 인터폰에 현지 수가 보였죠. 네. 수가 제가 왜 왔을까 궁금해하니까 공이 형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수는 어이없어서 뭐 너네는 뭐. 넌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오냐고 했고, 공이 어떡할 거냐고, 무시할 거냐고 물어봤고, 수는 머뭇대다가 안쓰러워가지고 무서워서 안 쓸 텐데 열어주자고 했죠. 공이 뭐가 안쓰럽냐고 궁시렁대면서 대문을 결국은 열어주자고 하니까, 네.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형은 뒤에 있으라고 수를 막았고, 수가 너 진짜 쟤 의심하냐고 물어봤고, 공은 알던 사이도 아닌데 덥석 믿는 게 바보라고. 맞지? 그렇긴 해. 지금 그러면서 초유의 도어 경계선.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열어줬어요. 네. 현지수는 처음에 문이 열렸을 때는 환하게 웃다가 체인을 보고 눈치를 보면서 네. 나 들어가면 안 되냐고, 안 돼. 너무 무섭다고 이러면서 나도 무서워. 나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수가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왜 애를 겁을 주냐고, 아, 왜 저래, 미친놈. 이런 데서 사람 쉽게 믿지 마. 분위기 파악 못하네.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수가 그랬지. 네. 방심하면 죽는다고. 현지수는 괜찮다고, 혼자 무서워서 온 거니까 요만큼만 열어놓으셔도 된다고 했죠. 아, 그러면서 형들도 무서우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는 공이 너랑 동갑이라고 형이라고 안 해도 된다고 했고, 현지수는 깜짝 놀랐고, 수는 그 표정이 웃겨서 웃음을 터뜨렸죠. 네. 아주 꽃밭이구만. 왜 눈웃음 치고 그러지? 수랑 현지수는 현관에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원래 자취를 했었고 엄마가 알바라도 하랬는데 여름방학에 놀고 싶다고 저번 주말에 집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알바시키는 엄마가 있구나. 알바라도 하면서 세상 물정을 알아보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다가 이런 꼴이 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괜히 왔어. 엄마 말 들었으면은 응.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안 다쳤을 하면서 텐데. 후회를 하고 있었죠. 맞아. TV도 못 보고 게임도 못 하고 이게 뭐. 그러면서 수랑 공은 둘이 있으니까 둘이라서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수가 글쎄 나쁜 일은 혼자 당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그런가? 했지. 아니, 빠져나갈 그런 게 없어 보이니까. 의지하면 되지. 현지수는 그 말에 당황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더니 점심 먹는다고 가려고 했고, 네. 근데 손에 큰 방창고가 붙어 있었고, 네. 현지수는 3분 칼에 뜯다가 베었다고. 한번 칼을 뭘로 뜯었길래? 칼로 막 이렇게 그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될 리가 손바닥으로 없잖아. 배웠나? 아무튼 작은 거 붙이니까 자꾸 떨어져가지고 큰 거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또 엄마 얘기를 하더니 울컥해 하다가 후다닥 갔어요. 이상한 애네요. 공은 혹시 모른다면서 현지수가 어디에 사는지 2층에서 관찰을 했죠. 네. 오른쪽 앞집이었고, 뉴드림 단지는 총 7세대, 7세대가 있었고, 3채, 4채로 나뉘어서 지그재그로 배치가 되어 있었대요. 아무튼 거리상으로는 안 먼데 가운데 약간 광장 같은 느낌의 그런 데가 있고 공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은편 주택이라도 전부 보이진 않았대요. 단지가 7단지가 아니고 7세대라 7세대는 그냥 7집밖에 없다는 뜻. 단독주택 아, 단지? 이런 느낌. 주택단지구나? 응. 갑자기. 아무튼 그래서 공은 집을 확인하자마자 커튼을 치고 네. 식사를 하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냈고, 먹을 거 9시가 있나 봐. 됐고 또 세이프티존 안내 메시지가 떴어요. 네. 수는 그제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어깨가 축 처졌지. 네. 수는 분위기를 풀려고 아버지가 옛날에 모으던 LP를 하나 꺼내 들었고, 네. 그 후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목욕을 했죠. 수도는 안 끊겼네요. 저도 그게 전기랑 신기해. 인터넷만 끊겼나봐. 근데 따뜻한 물도 나와. 하긴 불도 켜지고. 보일러는 어떻게 나오지? 첫 번째 라운드가 내일은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면서 보너스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안 좋은 운이 생각을 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벌컥 문이 열리면서 공이 들어왔고 무서워서 형이랑 씻을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죠. 매우 어처구니가 없네요. 1인용 너무 욕조에 무서워서 죽겠네. 둘이 구겨 앉았다고 합니다. 네. 좁은데 무슨 짓이야. 남자애들 둘이. 다 큰 남자. 그거 너무 좁은데? 수가 민망해하다가 너 진짜 나 좋아하냐고 물었고 공이 그렇다고 했잖아. 형은 나 안 좋아해? 이렇게 하니까 수가 나는 당연히 가족으로 좋지. 절벽.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이 거짓말이라고 말을 끊으니까 수는 부정을 못하고 입을 또 다물었어요. 맞아. 거기서 아예 들어오는 걸 보고 있냐? 해야지. 들어오자마자 발로 차야지. 응. 공이 형은 나보고 아무 생각 안 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가 쓸데없는 생각 안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입 다물라고 했죠. 생각 드나 보다. 공이 든다는 말이야? 하니까 그러니까. 수는 발치우라면서 계속 무시하려고 했고 네. 수는 계속 다른 데 보니까 공이 더 장난을 안 쳤고 수는 그런 공한테 너 전에 아니랬는데 왜 이렇게 큰 거냐고 했죠. 그러면서 둘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기억을 되짚었죠. 네. 자세한 건 책에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했군요. 네. 다시 아침이 가까워졌고 네. 둘은 세수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기다려요. 뭔가 낭만적이다. 좀비가 다가오는 걸 기다리면서 뭔가 폭풍전야의 고요한데 평화롭고 근데 예뻐. 세상은 예뻐. 뭐 이런 느낌이었어. 트랜스포머요? 트랜스포머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 석양 쫙 지금. 항상 석양 아니면 해 뜨는 거. 근데 뜨는 근데 걸 다 보는 로봇들이 다 건 때려 부시고. 맞아. 어쨌든 수는 이제 진짜 죽었을까 하고 툭 말을 꺼냈고 공이 그러니까 점수를 주지 않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가 누가 죽였지? 이러면서 물어봤고 공이 진성엽 아니면 현지수일 것 같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는 이래저래 걱정을 하니까 공이 걱정 말라면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수는 공이 오히려 저렇게 허세를 부리니까 더 불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덩치만 크지 아직 20살이니까 처음에 소개를 안 했나? 안 했지만 알고 있어요. 20살이라 동갑이라고 계속 소개해서. 동갑은 아닌데? 아니 아까 찾아온 현지수랑? 남자애랑 20살이었는데 너랑 동갑이야 이래서. 그래서 어쨌든 수는 차라리 거짓말이고 아무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공이 평화주의자입니다. 페널티가 뭔지 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수는 사망. 누가 봐도 데스이지였나요? 수는 게임 참여를 거부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했던 게 떠오르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도 페널티의 일종이 아닐까 걱정을 해요. 네. 그러다 이제 9시가 됐고 안내 메시지가 떠서 둘은 다시 광장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널널한데? 긴박함이 1도 없고 이틀이 지나갔어. 하루가 지나갔어. 아직까진 그래요. 이틀째.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라운드 소제목이 있고요. 네. 플레이어들은 광장에 모여달라는 이제 게임 참여를 거부하면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경고가 연속으로 떴어요. 참여해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래서 빠진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메시지가 뜨지? 이렇게 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 경고가 3번 뜨더니 네. 플레이어 이신주님이 게임을 포기했고 페널티로 첫 번째 라운드 지정 타겟이 되었다는 야. 메시지가 떠요. 그러더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지정 타겟을 제거하고 실패하면 페널티가 주어진다라는 메시지가 또 떴고요. 조민혁이 이신주라는 사람 아는 분 계시냐 물어봤고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네. 대답이 없었고 조민혁이 일단 그분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고 네. 장희준은 이제 또 첫날처럼 찾아서 죽일 거냐고 막 뭐야, 또 뭐라고 무서워. 했지. 쏘아 네. 붙였어요. 그래서 조민혁이 일단 찾기나 해보자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희준은 이제 여럿이 몰려가서 희생할 거냐 하면 그게 희생이냐고 쏘아 붙여요. 그러더니 우리가 그 사람 찾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냐 물어봤고 이제 진성엽이 나서서 이신주가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면서 장희주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지정 타겟이 죽어야 점수가 난다고 하는데 그 지정 타겟을 죽인 사람이 여기 없을 수도 있지 않냐고. 그 사람이 살인자일 수도 있다. 찾아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득력? 난 잘 모르겠지만 설득을 했네요. 그래서 장희준은 그럼 뭐가 달라지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진성엽이 억울한 희생약이 아니게 된다 얘기를 했고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이제 수는 어제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오늘은 죽어도 괜찮다는 의미 같아서 이게 논리가 맞는지 좀 이렇게 좀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신주가 살인자이긴 한데 이신주 덕분에 모두 점수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이신주가 만약에 어제 그 사람을 타겟팅을 죽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 덕에 우리가 네 혜택을 하루를- 본 것도 맞고
그쵸. 그리고 메시지는 우리가 모두 한 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단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걸로 이제 희생양이 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민영은 우리가 아직 페널티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최은영이 그 말에 동의하듯 끄덕여요. 그래서 조민혁이 그 페널티가 아주 위험할 거라 생각한다. 왜냐면 최영석 씨가 밖으로 나가려다 죽었고 맞아. 이신주는 우리 손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장희주가 그 말에 이제 뭐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조민혁이 그 말을 막으면서 페널티는 분명히 가볍지 않을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쩌면 살인자이거나 협력할 생각이 없는 이신주 씨보다 우리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치. 그래서 이제 7채에 집중해서 주인 모르는 집은 2채였고요. 그래서 첫날 죽은 최영석 집이랑 이신주가 숨어있는 걸로 추측되는 2집이 나란히 있었어요. 그래서 최윤영, 김영인, 진성엽, 현지수는 밖에서 주변을 감시하기로 하고 공이랑 수랑 조민혁, 장희주는 안을 살피기로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둘이 이제 들어가는데 장희주는 조민혁이 재밌어 하는 것 같다면서 너 대장노릇 좋아하지 않냐 이래서 또 빈정대고 수는 그걸 보면서 둘이 아무리 봐도 부부 같은데 이런 생각을 서로 하죠. 싫어하는 부부. 네, 그래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 살폈는데 공수가 이제 2층을 살폈고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수는 공한테 이제 저 둘이 부부 사이 같은데 사이가 안 좋다 얘기를 했고 네. 공이 만약 둘 중에 누가 타겟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 나쁜 일은 아니라 얘기를 해요. 대박인데? 그러고 있는데 공이 가자고 해서 이제 수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으려다가 못 묻고 공을 따라 내려갔고 네. 그리고 이제 아래층도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집으로 그래서 가기로 했고 진성엽이 아무도 없냐 물어보니까 조민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도 아무 일 없었다고 해서 다음 집으로 가요. 네. 근데 현지수가 수를 이제 형 이러면서 불렀고 공이 누가 너 형이냐면서 짜증을 막 내요. 맞아. 그러니까 현지수가 쭈그러들면서 이제 물러나니까 수는 왜 애한테 겁을 주냐면서 또 등짝 스매싱을 날려요. 나도 애야. 동갑이라고! 나도 애랑 똑같은 애야. 공은 잠깐 더 어린 이거는? 애도 있는데 이게 무슨 애냐 막 이랬고 현지수는 이제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랬다 이러면서 얼굴을 붉혀요. 그러니까 수가 별일 없었지? 라고 물었고 현지수가 네 형 이러면서 순하게 대답을 해요. 어디서 끼를 부려? 뭐야? 왜 애교질이야? 꺼져. 나는 너한테만 애교를 부리고 싶다. 그러더니 조민혁한테 갔고 조민혁은 형제냐 둘이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알았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참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그래. 물론이지. 그럴 때 가족이 짱이지. 그 말을 하자마자 장희주가 코드숨을 쳐요. 그래서 이제 수가 망설이다가 두 분은 하고 물으니까 장희주가 한때 부부였던 사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 데리러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인지 하면서 이 사람하고 있어서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싫어할 만하네. 조민혁은 걔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을 그래도 끊고 애기 있는 데서 말을 저렇게 하냐? 엄마가 나쁘다. 지금은 애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애기는 어디 갔는데? 애기는 유치원 간 거 아닐까? 다행이다. 좋게 생각해요 우리. 네, 다행입니다. 애기는 건들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조민혁이 뭔가 발견했는데 네, 화분 중 하나가 넘어져 있었고 네. 이게 이제 그 넷은 발소리를 죽여서 테라스로 올라가요. 창문이 다들.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열린 창으로 들어가는데 수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까 화분 옆에 붉은 얼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하고 놀라는데 설마 잘못 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아까처럼 둘로 나눠서 살피기로 했는데 공수가 계단을 오르려던 참에 기합 소리가 들렸고 네. 공이랑 수가 이제 소리가 들린 1층 침대로 가니까 네. 조민혁이 어떤 남자랑 몸싸움 중이었고 그 네. 남자 머리에 이제 이신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아니었어? 남성이셨습니다. 남자였구나. 그래서 이신주는 식칼을 쥐고 있었고요. 네. 장희주는 급히 근처에 있는 청동상을 휘둘러요. 집에 강아지인데? 청동상이 있구나. 너무 코난 같아. 그러네. 김정은 약간 코난. 검은색으로 뭐 있을 것 같잖아요. 검은색. 그 뭐지? 범인, 이렇게 범인 한쪽 손 나왔다. 이렇게 들고 있는 청동상 있잖아요. 응. 반나체에다가. 그거 상상돼.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 같은 거.
조민혁은 이신주가 쓰러진 틈에 재빨리 칼을 빼서 멀리 던지고 네. 수가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욕실에 숨어있다 갑자기 달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택 침입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상황에 가택 침입. 위험하지. 그러다 이제 곧 이신주가 깨어났고 네. 벽을 등지고 붙더니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신혁은 우리는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하더니 이제 그랬죠. 지정 타겟이 된 건 이신주 씨 책임이라고 일단 나가서 얘기를 같이 해보자 얘기를 해요. 네. 어쨌든 죽일 건데. 그래서 조민혁은 이신주를 너무 부축해서 안타깝다. 데리러 나갔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봐요. 잠시 몸싸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이 저 양반이 칼 들고 덤벼서 몸싸움 있었다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투닥투닥 했다. 잠시 몸 다툼이 있었다. 현지수는 저 사람 전에 본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다들 광장으로 모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신 분 계시냐 조민혁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민혁은 이신주 씨를 죽여서 페널티를 피하거나 같이 페널티를 감당하거나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성엽이 할 말이 있다고 또 하더니 우리가 페널티를 감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수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 지정 타겟이 시간 내에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 알려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긴 그런가? 하지. 근데 지정 타겟이 이기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런가? 어쨌든 모르는 상태였고 점수를 지정 타겟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진성엽은 진짜 살리기로 하면 이 사람이 살 수는 있는 거냐 물어봤고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구하는 게 좋겠다. 네. 무작정 살인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이제 수가 생각할 때 진성엽이 전날 태도랑은 좀 다르게 네. 나름 고민한 티가 역력해서 놀랐고 네. 조민혁은 진성엽 씨 말에 동의를 한다고 나서요. 근데 이제 공이 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고 수는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찜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이 트롤리 딜레마가 생각난다 얘기를 했고 이 고전이 여기서 나오네요. 네. 뭐 두 갈래 철길에 네. 사람이 서 있고 그렇죠. 여러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을 설정이 살릴 다양해지죠. 설정에 따라서 다 바뀐다고. 그죠. 네, 자세한 건 책에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완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하고 더 악질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치. 그러다 이제 수는 진성엽이 이신주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고요. 사람들은 이신주가 아침 9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진성엽이 말하기 전까지는 죽일지 살릴지를 고민을 하는데 네. 진성엽이 이신주의 목숨이 완벽히 보장받지 않았다고 말한 걸 계기로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 이신주를 죽일지 아니면 굳이 살릴지를 옵션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래저래 논의를 하다가 투표를 했는데 5대3으로 이신주를 살리게 됐고요. 수는 정말 3 누구야? 3 나와. 그렇지. 누구였지? 수는 정말 정말로 이신주가 살았다고 봐도 될지가 의문이었어요. 솔직히 뭐 거의 반 죽었다고. 어쨌든 조민혁이 이신주한테 내일 아침까지만 참아달라고 광장 한가운데 벤치에 묶었죠. 네. 죽여달라고 하는 거지. 누가 되든 이 사람을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꼴 아닙니까? 누가 총대 메고 죽여주세요. 3님들. 님들 숨어서 부탁함. 뒤에서 독침을 호구해서 죽여줘. 다들 죄책감을 덜기 내일 뵙자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광장 건너편에 사는 현지수가 수를 따라왔고 네. 공이 너 왜 따라오냐고 짜증내고 현지수가 이제 익숙한지 움츠러들지도 않으면서 수한테 희죽 웃었죠. 그리고 눈이 처져가지고 처량해 보였다고 합니다. 뭐지? 어쨌든 현지수는 무서워서 그렇다고 오늘도 문 밖에 있겠다고 형 그래도 되죠? 이러면서 얘기했어. 여우 같은 새끼. 공이 내 형이야 했고 수는 둘이 하는 게 웃겼어요. 그래서 우리 왔다 형이야, 가라고 점심 같이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은 미쳤냐고 화를 냈는데 네. 현지수는 점심은 괜찮다고 잠깐만 얘기만 하다가 가도 된다고 했어요. 네. 공이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수와 현지수는 현관문에서 대화를 했죠. 현지수는 진성엽이 28살이고 18살이라고 할 뻔했어. 경찰 공무원 준비 중이라고 했어. 나이 차이가 많네. 그러면서 현지수는 진성엽이 이게 배틀로얄 같은 걸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그놈의 공무원 준비. 여러 명 모아놓고 한 명만 남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그런 거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더니 다 죽을 때까지 이런 상태면 어떻게 하냐. 나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미리 죽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치. 약간 좀비 세계에서 미리 그냥 이미 좀비가 돼서 나오면 생존에 큰
착이 없어. 전 좀비 세계에서 좀비가 될 겁니다. 굳이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그냥 빨리 죽자. 편하게. 적당히 그게 편하게 낫지. 가자. 아무튼 그랬고 수도 막막한데 애가 찡찡거리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될 거라고 찡찡거리지만. 말하면서 현지수 등을 쓰다듬어 주는데 공이 나오면서 밥 먹으라고 안에서 중문을 두드렸죠. 네. 현지수는 뒤늦게 창피한지 벌개져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공이 서둘러 뛰어나가면서 대문을 쾅 닫고 가는 현지수를 보더니 쟤 뭐냐고 물어봤고 수는 쟤 혼자 있어서 많이 불안한가 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수는 공이 뭔 이야기 했냐고 캐물어서 현지수한테 들은 이야기를 공한테도 해줬죠. 네. 진성엽 씨가 이 게임이 금방 끝나지 않을까봐 걱정인 것 같다고 했고 공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이야 침착하지만 살인게임 계획하면서 사람들이 침착한 걸 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게임을 진행한 게임 애들이. 제작자는 그런 되게 얘기를 익숙해져 있어 배틀로얄에. 전혀 그렇지.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러면서 공은 아직 초반이고 점점 숨통을 더 잴 거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수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공은 씩 웃으면서 불안해도 어쩌겠냐 우리는 침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설거지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는 이신주를 죽이자고 투표를 한 3명이 누구인 것 같냐 물어봤고 공은 조민혁, 진성엽과 나머지는 누굴까? 나?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네.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귀신이다! 그런가? 수도 공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남은 한 명이 고민이 됐죠. 현지수 아니었나? 모르겠다. 공은 그런 수한테 투표 신경 쓰지 말라고 남은 사람들도 진짜 살리자는 뜻이 아니었을 거라고 했죠. 그냥 살리자라기보다는 그냥 살인자가 되기 싫었던 거지. 맞아. 인간이라면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와서. 그랬고 공은 진성엽 말대로 내일 이신주가 죽나 사나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고. 이신주가 만약에 살고 페널티가 견딜만 하면 다 같이 게임을 보이콧할 수 있게 된다. 테스트네요. 공은 그리고 이어서 다 산다는 보장이 있어야 협력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신주를 죽이면 협력할 기회는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면서 첫날 아무도 안 죽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진짜 사람으로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어쨌든 둘은 그러고 잠이 들었다 알람 소리에 깼고 수가 공한테 몇 시냐고 물었는데 공이 4시라고 갈 때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했어요. 네. 수는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하면서 공을 따라갔죠. 창밖으로 보니까 이신주는 벤치에서 졸고 있었고 네. 수는 불쌍하다 생각을 했어요. 불쌍하지. 짠하지. 덮어줘. 집이 있는 사람인데 벤치에서 잘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은 주방을 뒤져가지고 에너지바를 찾아서 수한테 네. 줬고 네. 시간이 모자랄까봐 하면서 자기 몫을 먹어치웠고 수도 얼른 따라 먹었어요. 네. 공은 그러더니 이신준의 집으로 가자고 했고 이유는 가서 얘기해준다고 했어요. 그러고 확인할 게 있다면서 그 사람 1층에 있었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했어요. 이신주 집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노인과 중년 부부, 이신주 이렇게 4명 가족이 사는 집이었고 공은 그 사람 방은 위층인데 생각해보라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남의 방에 숨겠냐고 이런 얘기를 했지. 네. 굳이 할머니 방 욕실에 숨은 게 이상하다. 네. 그러면서 위층에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2층 욕실에 딱 갔더니 네. 핏자국을 대충 청소한 것 같은 흔적이 보였대요. 다 안 닦였나봐. 공은 그걸 보더니 이신주가 첫날에 지정 타깃을 죽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고는 돌아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둘은 집으로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했지. 수가 이신주가 지정 타깃 죽였다는 거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이리저리. 공은 오히려 이신주는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왜 그랬을 것 같냐 물어봐요. 수는 무서워서 아니겠냐 대답을 했고 공은 무서운데 침입자가 들어오면 죽일 거냐고 물어봤죠. 수는 죽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고 공이 그래도 무기정돈 찾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지. 수는 그렇겠지라고 대답을 하면서 야구방망이 같은 거 생각해요. 그러면서 위협해서 쫓아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이 침입자가 도망을 안 치고 위협을 해도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더니 공이 추측이라고 하면서 지정 타깃한테 뭐가 있다고 해요. 플레이어들과 지정 타깃끼리 죽여야 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다가 말았죠. 아, 지정 수가? 타겟도 뭔가 미션을 받는 거죠.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수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고 원래 게임은 다 그래.
형 게임 안 해봤구나? 공이 이제 생각해보라고. 이 게임은 처음 아저씨처럼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죽이게 했다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지정 타깃한테도 퀘스트가 있는 것 같다. 엑스맨에게도 퀘스트가 있지. 그쵸. 수가 어제는 왜 말 안 했냐 했고, 공은 확실치 않았고, 형이 못 잘까봐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어쨌든 공은 만약 내 예상이 맞고 다음에 또 지정 타깃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한 발 떨어져 있을 거라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침이 됐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신주는 9시가 되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애원을 했어요. 네. 조민혁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죽지 않으면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 뭐 네. 이딴 말을 했죠. 네. 너무 희망차다. 희망 고문하네. 메시지가 나타났고 첫 번째 라운드가 종료되었다. 그런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퀘스트 실패로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고 뉴 드림팀의 점수는 1점. 그리고 지정 타깃이 아웃된다는 말과 함께 이신주 고개가 뒤로 넘어갔고 발작하다가 그대로 죽고 사라졌나? 머리 이름 사라지고 이름 그다음에 사라지고? 몸 사라지고. 아무튼 그렇게 됐죠. 그리고 곧 퀘스트에 실패한 뉴 드림팀에게 페널티가 주어졌고 네. 플레이어 중 랜덤으로 한 명이 지정 타깃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녀 맞죠? 모녀 중에 한 명이었던 딸인 김영희에게 두 번째 라운드의 지정 타깃 그게 너무한다. 떴지.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며 전날과 같은 타깃을 제거하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수는 탄식을 터뜨렸고 현지수가 말도 안 돼 라면서 중얼거렸죠. 맞아. 조민혁이 정리를 하자고 나서면서 자기도 정신이 없어서 어버버거립니다. 김영희는 엄마 하면서 벌벌 떨더니 갑자기 뒤돌아서 달려갔고 최윤영 씨가 급히 영인이를 부르면서 네. 뒤를 쫓아요. 네. 공은 그때 수 어깨에 손을 얹더니 눈살을 찌푸리고 웃으면서 망했네 라고 했지. 네. 두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공수는 과연 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점. 배드엔딩도 아닌 건가 모르겠네. 저는 근데 배드엔딩 같아.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네. 끝나. 그래서 나도 네, 읽은 사람도 동공지제 뭐 이러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걸 얘기 안 하는데 이 소설을 어필할 수 있을까? 어쨌든 해피엔딩은 아니고요. 이 배드엔딩이 아닐 수 있을까? 애들이 엄청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 아니야? 작가님이 해피엔딩을 써주시면 해피엔딩이 되고요. 하지만 안 쓸 것 열린 같은 결말로 거. 끝난 거네 결국. 네, 그렇습니다. 그쵸.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이.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되게 너무 초반의 내용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오긴 했어. 한 중반까지는 얘기한 이게 것 같아. 8판인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 초반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딱 해야 이 게임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발전하는 플레이어. 되게 그 혼란에 빠지거든. 사람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배틀로얄 맞네. 근데 재밌었어요. 저 오랜만에 이런 걸 봐가지고. 그러네. 특이한 비엘. 그러면서 계속 해피엔딩만 하면서 끝나는 그런 맨날 꽁냥꽁냥하고 달달하고 막 서로 집착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런 거 맨날 허브원을 보다가 그치 비엘이 이 맛에 봤었지 이러면서 아무튼 근데 이건 진짜 내용이 신선했습니다. 충격적이다. 다 죽을 수도 있다. 마지막이 되게 충격적이야.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 동인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고나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리뷰도 보면 그 엔딩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근데 멋있게 끝났는데? 항상 해피엔딩만 작가들이 쓰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쓰고 어차피 원래- 다작을 하시는데 어떤 건 해피엔딩이고 어떤 거는 맞아. 이런 엔딩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비엘이라는 게 그게 근데 좀 해피엔딩만 있는 것도 아닌데. 크지 않아요? 작가님이 이런 걸 쓰고 싶다라고 그죠. 생각을 해서 전 쓰는 게 커서 가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가끔 본다고. 일부러 봐. 약간 이거는 오늘 봐줘야 될 각이다 하면서 보는 거야. 해피가 좋긴 한데 어. 가끔 좀 어거지로 그런 해피가 거 좋긴 있잖아요. 하죠. 어거지로 리뷰 행복한 때문에 거. 해피로 만드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사실 조금 별로긴 힘들어, 해요. 힘들어. 개연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지. 나는 이렇게까지
트와일라이트 여주도 죽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걔는 죽었어야 돼. 걔가 그렇게 죽었으면 예쁜 명작이 애를 됐을 수 죽인다고. 있어. 걔가 죽었으면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야.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진한 감동을 남기고 끝났겠죠. 감동은 모르겠지만 여주가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오히려 나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느낌의 소설. 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이거는 작가님이 근데 평상시에 해피엔딩을 많이 쓰시니까요. 우리가 말한 걸로는 이 소설의 진가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책을 한번 읽어야 돼요. 보셔야 또. 근데 해피엔딩 성애자들은 못 볼 수 있다. 마지막을 봐야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저렇게 끝나서 저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괜찮은 그치?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이. 그런 게 더 후반부에는- 불완전한 완벽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목마저 완벽했네요. 네. 그 표지도 왜 11이지? 이러면서 봤어. 표지도 그렇게 생겼어요. 11명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11명도 아니고, 이 그러니까 뭐지? 왜 11이라는 숫자의 11이지? 의미는 무엇일까? 표지도 마지막에 소름 돋게 알게 생겼어요. 표지 신경 안 쓰고. 잘 만들었다. 다 11로 돼 있어. 11이 이렇게 모여서 11이 돼 있어. 네. 달력처럼. 그래, 생겼네. 차라리 이런 표지가 좋아. 가끔은. 일러스트 그냥 표지도. 이게 저는 좋긴 도트인 줄 하지만. 알았는데 아니었어. 오, 아무튼, 재밌었어. 재밌고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맞아. 이게 세계관 설명도 사실 없지 않나. 맞아. 맞아.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진짜 시작한다고. 신기하다. 그렇다고 아예 막 무계한성도 아니고 나름 거기 어디서 안에 많이 겹치고. 본 것들이라서 이질감도 없었어. 쉽게 이해하면. 배틀로얄 게임, 전독시. 우리도 쉽게 받아들여. 쟤네도 쉽게 받아들이고. 응. 그게 너무 웃겨. 적응 되게 빠르. 뭐선 일이고 이러면서 안 봐도 된다고. 대부분 혼란스러울 만도 한데 다 침착해. 이게 뭐선 일이고 이러면서. 너무 웃겨. 아무튼 네. 재밌었고요. 네. 감상은요? 이게 19금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씬이 엄청 많진 않아요. 한 근데 번 19금인 이유는 알 것 같아. 유사람만 사람이 나오고 죽으니까. 네, 잔인해서 그런 것 칼을 같아요. 휘두르고 막. 얘네들은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뭐 맞아. 시간이야 있을 수 피곤해. 있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긴박감이.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게 그리고 두 번 읽으면 또 약간 그 느낌이 달라지고 이런 게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다른 게 보이는 예. 거. 그때 왜 이랬지 하던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리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이 뭔가 앞니를 이렇게 예견한 것 같은 그게 뭔가 좀 이상하고 낯설었는데 네. 그게 이제 납득이 된다. 그럴 것 네, 같아요. 마지막을 보고 이해가 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그치. 아니 이걸 못 참고 마지막을 먼저 보면 어떡하지? 그럴 순 없을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권이고 짧은데 그래도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 그 둘이 완전 쌍방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제정신으로 있었던 게 아닐까.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런 관계성도 좋았고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둘 과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맞아,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넣으시느라 고생하셨겠구나. 쓰느라 고생하셨겠네. 맞아. 그러고 저는 현지수가 참 싫었어요. 아, 저도요. 그 형형하고 쫓아다니는 네, 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도요. 약간 왜 이렇게 거슬리지 막 이 생각이. 정말 딱 그 전형적인 싫은 캐릭이라고 해야 되나? 민폐 캐릭터. 딱 친한 척 하는데 싫은 스타일. 앞에서 웃고 뒤에서 뭔가 있을 것 같고. 맞아. 그런 느낌. 그랬죠. 네, 네. 있었죠. 그리고 그 주민들도 되게 네. 다양한데 각기 그 특성이 있어서 각자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좋았고, 네, 그래서 짧은데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담아서, 인물을 담고 있는 네, 느낌이. 그래서 그런 짜임새나 이런 완성도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짧아서 오히려 더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 약간
막 너무 달달한 거 읽다가 좀 가끔 이런 거 네, 읽어줘요. 좀 약간 매콤하고 그런 물론 거. 해피 성애자는 못 봅니다. 해피 아닌 거- 성애자는 아닌 못 거 볼 잘 겁니다. 짧게 잠깐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딱 읽으면 딱 나는 좋죠. 해피 아니라도 잘 보는데 요즘 너무 해피만 봤다 이럴 맞아, 때는 맞아, 맞아. 봐줄만 하지. 너무 달아. 입에 달아서 좀 약간 약간 에스프레소 살짝 입가심 먹어줘야 필요하다. 아메리카노나 뭐 맞아. 에스프레소 한 라떼는 아닌 것 같고 3샷 정도 원샷 필요하다. 이럴 때 이렇게 한번 마셔주면 눈 떨리겠는데. 그러면 좋고요. 네.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쇼시랑님의 BL 서바이벌 소설인 서바이벌이야. 네. 서바이벌이긴 하죠. 11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뭘로 주는 읽어야 되나? 11, 11, 11. 범죄로 하면 스포가 돼버려. 격발님의 추천작 드디어 합니다. 선명님의 BL 소설 이방인으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BL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BL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BL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